안녕하세요. 우울장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장애는 이제 몇 가지로 구분되는데, 주요 우울장애, 지속적 우울장애, 파괴적 기분조절 부전장애, 이렇게 세 가지로 먼저 우리가 우울장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요 우울장애입니다. 이름이 주요 우울장애예요. 그리고 이런 이제 장애나 이런 거를 판단할 때 우리가 DSM-5-TR 진단 기준을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먼저 주요 우울 장애 먼저 보겠습니다. DSM-5-TR에 보면은 9가지 증상이 나오는데 거기에 5가지 증상이 중요합니다. 2주 연속으로 지속되어야 되고 우울 기분이나 흥미나 즐거움이 없어져야 돼요. 상실돼야 돼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우울, 즐거움의 상실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꼭 있어야 된다는 거. 알았죠? 2주 연속이고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사회적, 직업적, 또 다른 기능 영역에서 학생이면 학업이 되겠죠. 이런 영역에서 또 이런 고통이나 손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파 물질, 사파라는 걸 한 주기를 이야기해요. 사파의 물질의 생리적인 효과나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것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의학적인 상태, 신체에 아픈 거 말한 거죠. 생리적인 거, 이런 거가 있으면 주요 우울 장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2주 연속이고 우울 기분이나 흥미나 이런 게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 있어야 돼 주요 우울 장애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DSM-5-TR에 보면은 A, B, C가 있거든요. 요 C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요 A에서 C까지는 주요 우울 사파라고 봅니다. 이 세 가지가 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파, 중요 우울 사파라고 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속적 우울장애 있습니다. 지속적 우울장애는 최소한 2년 동안, 최소한 2년이에요. 아동 청소년은 이게 오타났네요. 1년이에요, 1년. 네. 최소한 2년, 아동 청소년 1년에 하루 대부분이 우울 기분이 있고, 우울이 없는 날보다 있는 날이 더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속적이니까. 그래서 아까 MDD가 이게 주요 우울 장애예요. 아까 위에 말한 주요 우울 장애인데, 거기가 사파가 돼서 중요한 거는 재발이 계속 되는 거예요. 계속 재발되다 보면 기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재발되면 기능이 저하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발되고 기능이 저하되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우울 장애가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파괴적 기분 조절 부전 장애예요. 분노 폭발, 요거는 아동 청소년의 대부분인데, 분노 폭발, 분노 발작, 예전에 그런 말 했죠. 지랄 방광 이런 거 했죠. 이런 분노 폭발 이런 게 주 3회 이상이고 12개월 지속돼야 됩니다. 연령은 6에서 18세, 아동 청소년이겠죠. 그리고 10세 이전에 시작됐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울장애 원인을 봐야 돼. 그럼 이런 우울장애들이 왜 생겼냐. 여러 입장이 있는데, 중요한 입장 몇 가지만 우리는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행동주의적 입장이에요. 행동. 이 레빈소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환경의 문제다. 강화. 그러니까 좋은 칭찬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는 없고 처벌만 많았다. 두 번째는 사회적인 기술 대처 능력 부족이죠. 누군가 우리한테 농담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농담을 잘 못 받아들이고 당황하고 그러다 보면 또 사람들이 또 농담하잖아요. 계속 이런 식으로 이런 거에 대한 농담에 대한 좀 반응이 부족한 거죠. 이런 게 사회적 기술이나 대처하는 능력이 좀 부족하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긍정적 경험을 즐기는 능력은 부족하고 부정적 경험에 대한 거는 높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거, 너 진짜 머리 좋아가지고 잘했다 그러면은, 그냥 그렇지 하는데, 나 좀 이상하다. 이런 거에 이제 부정적인 거는 엄청 높게 평가되는 거죠. 긍정적인 거는 부족하게 평가하고, 내 자신이 부정적인 거는
아주 높게 평가한다는 거죠. 이런 행동주의적 입장이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많이 들었죠. 학습된 무기력 이론. 인간의 우울증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긍정적인 강화가 결핍이 됐고 반복 부정 경험이 강화됐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거는 많이 결핍이 되고 없고 부정적인 거는 높아졌다. 이러면 인간의 우울증이 생긴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 뭐 이렇게 나를 믿어주지 않아요. 아니면 내가 친구를 못 믿고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뭐 억울한 일이 있어서 친구한테 해명했어. 근데 친구가 더 심한 욕설을 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좀 해결해 줬더니 네 알아서 해 이런 거 있죠. 이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경험만 강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우울이 오고 예측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불안이 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기대가 막 생겨나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이 생겨가지고 이거 학습된 무기력의 이론에서는 긍정적 강화의 결핍 그리고 반복된 부정적인 이 결과가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 강화의 결핍, 반복된 부정적 경험의 결과. 이게 생기는 겁니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거랑. 인지적 입장이 있는데, 인지삼재가 있어요. 인지삼재는 자기 자신의 미래, 주변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를 갖는 거예요. 자기, 미래,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고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울 장애를 유발하는 역기능적 신념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두 가지예요. 사회적 의존성과 자율성이에요. 사회적 의존성은 남들에게 사랑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고, 이 자율성은 내가 성공하려고 성취하려는 거죠. 이런 거에 빠져 있다 보면은 우울 장애가 생긴다는 역기능적 신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생활의 일을 하죠. 생활 사건. 내가 생활을 한단 말이야. 거기에 이제 역기능적, 잘못된 기능에 이걸 갖다 보면은 인지 왜곡이 생겨가지고 이게 자동적 사고가 생겨가지고 결국 우울증이 온다. 그러니까 우리 생활하다 보면은 잘못된 생각들이 있죠. 잘못된 신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인지 왜곡을 시켜요. 자동적 사고가 이렇게 오면서 우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인 이론이 있어요. 우울증의 기인 이론. 이게 뭐냐면 자존감의 손상과 우울증의 발생에 대한 얘기예요. 발생으로 좀 서죠. 네. 이게 우울증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내부와 외부에 있다. 예를 들어 제가 이거죠. 제가 하면 이게 내부가 되는 거죠. 외부는 다른 사람이 될 거. 이런 식으로 내부 외부는 되는 거. 제가 안일하게 준비해서 이렇게 망친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울장애 만성화가 있는데 만성화는 안정과 불안정이에요. 앞으로 더 안 좋아지게 될 거다. 불안정한 거. 아니면 예를 든 것처럼 성격 자체, 내 성격 자체에 큰 결함이 있다. 이거 되게 불안정한 거죠. 일반화는 이제 전반적인 특수적인 거, 이런 기인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이제 우울장애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보면은, 대인관계 심리치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인관계를 진짜 좋게 하기 위해서 이런 돕는 치료고, 사람과 사람 관계, 뭐 사회적인 관계 이런 거. 약물 있어요, 약물. 약물 효과가 제일 좋다고 해요. 셀로토닉 제흡수 억제제라고 이래가지고 프로작이랑 있거든요. 이거 먹으면 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행동 활성화 치료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먼저 밑에 거 볼게요.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행동과 감정은 서로 영향을 준다.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이 바뀌면 감정도 바뀌고, 감정이 바뀌면 행동도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개선하느냐 보면은, 구체적인 활동, 즐거움을 주는 행동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감정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결론은 그거예요. 우울증이 왔어. 우울증이 오면은 활동을 하는 거예요. 즐거움을 주는 행동을 막 시키는 거예요. 그럼 우울증이 개선되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난 짜장면 좋아해요. 짜장 먹으러 가고, 나는 뭐 게임하는 거 좋아하고, 우울할 때 게임하러 가고, 나는 뭐 멀리 여행 떠나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은 우울할 때 여행을 떠나가는 거죠. 이런 게 행동 활성화 치료라고 합니다. 이상입니다.